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온화한 서풍이 불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바람의 세기는 강하겠고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무난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메마른 대기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 6도에서 8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바람의 세기는 어제보다 강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공기가 무난하겠고요. 경북 동해안에 내려진 건조특보는 오늘로 16일째 이어지겠습니다. 바짝 메마른 대기에 쉽게 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파도가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8도, 영덕 6도, 포항과 경주가 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가 되면서 구름이 걷히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8도, 독도 9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오후가 되면서 맑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요. 토요일에는 비나 눈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오전 5시 31분쯤 경주시 남남서쪽 5km 지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 깊이는 17km로 추정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경주와 울산에서는 사람들이 건물이 흔들리는 진동을 감지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소방당국에는 지진 발생 여부를 문의하는 전화가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규모가 크지 않아 피해 발생 가능성은 낮으며 또 이번 지진을 지난 2016년 9월 12일 발생한 규모 5.8 경주 지진의 여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경기도 파주에 있는 축구 국가대표 훈련센터를 이전해 올해 새롭게 축구 종합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국 30여 개 지자체가 축구 종합센터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스포츠 도시를 표방해온 경주시도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현재 쓰는 경기도 파주에 국가대표 훈련센터를 대체할 축구 종합센터를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무상 임대 기간이 끝나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훈련과 교육 장소 확대를 위해서입니다. 전체적인 규모도 적어서 저희들이 지금 활용하는 데 좀 문제가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기부 체납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해왔는데 무료 임대 기간이 2024년 1월 달이면 끝이 납니다. 새로 짓는 축구 종합센터는 33만 제곱미터 규모로 소형 스타디움과 축구장, 풋살장을 비롯해 선수 숙소와 식당, 사무실 등이 조성되며 현재 후보지 공모가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주시가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 유치에 나섰습니다. 경주시는 보문단지 내 엑스포공원 유휴부지 36만 제곱미터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민간 투자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또 범시민 유치위원회도 구성해 센터 유치 경쟁에 나섰습니다. 경주가 보문단지 내세운 후보지는 축구에 대한 역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접근성, 그다음에 사업 용이성, 특히 한수원에서 참여함으로써 대한민국 축구센터로서의 가장 최적지로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마다 대규모 축구센터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공모전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 건립 후보지 선정에는 경주시를 비롯해 전국에서 30개가 넘는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현장 실사를 거쳐 오는 3월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합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경주시는 공직자의 부패와 비리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시장 직통 청렴콜을 개설했습니다. 신고는 부정부패, 비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클린경주 카카오톡이나 1668-1199 문자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확인하고 엄정하게 조사해 비위 행위로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경주 시민의 휴식처이자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황성공원이 일몰제 시행으로 훼손될지도 모를 위기에 처했습니다.
내년 7월 1일까지 공원으로 묶어둔 사유지를 사들이지 않으면 사유재산권을 인정해줘야 하는데 예산 확보가 불투명합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신라시대에 조성된 경주 황성공원. 아름드리 소나무와 참나무 등이 가득해 도심의 허파 기능을 하면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와서 이곳에서 편안하게 쉴 수도 있고, 그리고 새들과 다람쥐들이 이곳에서 서식하는 도심 속의 소중한 쉼터 같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원 89만 제곱미터 가운데 20년 이상 묶어둔 사유지는 전체의 11%인 9만 7천여 제곱미터입니다. 내년 7월 1일까지 사들이지 않으면 땅 주인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어 공원 훼손이 불가피합니다. 다급해진 경주시는 우선 사업을 하겠다는 실시 계획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오는 2023년 6월까지 일몰제를 피할 수 있어 시간을 벌게 됩니다. 이와 함께 LH공사가 먼저 구입하게 하고 나중에 갚는 방안도 수립 중입니다. 저희 시 재정으로는 매립이 어려울 것 같아 보여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은행 제도를 아마 활용해서 저희들이 매입토록 그렇게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금껏 SOC가 아닌 땅을 LH공사가 산 적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현실적으로 경주시가 사유지를 모두 매입할 수밖에 없는데 필요한 예산은 350여억 원. 올해 확보한 예산이 45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부터 4년간 연간 7, 8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매년 7, 80억의 예산을 확보하기는 일반 예산은 힘듭니다. 그래서 서울시처럼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서 우리 황성공원이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빠른 매입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황성공원은 그나마 고민이라도 하고 있지만 경주 시내 다른 8곳의 일몰제 대상 공원 90만 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고 이 같은 사정은 도내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최근 울릉도 일지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울릉군이 오는 14일부터 농어촌 버스 노선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남쪽 중심지인 도동에서 북쪽 중심지인 천부까지 왕복 노선을 순회하도록 해 1시간 40분에 일주도로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또 일부 노선은 통합하고 노선 개편에 따른 연장 구간에는 승강장을 신설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 4월 열립니다. 지역 정치권은 일찌감치 총선 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조직 정비를 서두르고 있고 총선을 준비하는 후보군도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지난해 자유한국당은 충격적인 지방선거 결과에 조직 정비와 인적 쇄신을 선언했습니다. 전국 당협위원장 정비는 이번 주말 공개 오디션을 거쳐 곧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새 당대표를 뽑으면 곧바로 총선 체제로 바뀔 전망입니다. 특히 대구 경북은 보수세가 여전하고 지지율도 오르고 있다며 총선을 발판으로 대선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보수의 불길을 활발 타오르게 해서 자유한국당이 2022년에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도록 여론과 힘과 에너지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어느 때보다 강한 경쟁력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곧 장관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이는 김부겸 의원을 중심으로 홍일학 의원과 구미에 사무소를 낸 김영권 의원까지 현역 의원 3명의 역할이 핵심으로 꼽힙니다. 집권당으로서 예산 확보와 함께 지역 현안에 적극 나서 유권자의 평가를 이끌어내겠다는 생각입니다. 5월달 편성된 정부 예산에 여당의 힘을 발휘해서 제대로 반영시켜내는 거. 그래서 지역의 장기적인 먹거리를 확보하는 거.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후보군을 추스르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포항시는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에 지역업체를 참여시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포항시는 조기 발주를 통해 이달부터 50억 원을 투입해 3월 말까지 방제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일자리 비수기인 겨울철에 연인원 16,000여 명의 지역 일자리 창출과 중장비 500대 활용이 기대됩니다. 어업도시 포항의 우수 수산물을 엄선해 판매하는 첫 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품질은 포항시가 보증하는 만큼 소비자들은 믿고 구매할 수 있어 좋고 생산자들도 판로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포항시 우수수산물 홍보 판매센터 1호점이 탄생했습니다. 매장에는 포항 특산물 과메기에서부터 가자미, 문어, 오징어, 젓갈류, 생선구이 세트 등 수산물이 총망라돼 있으며 4인 가족을 겨냥한 가정 간편식 비조리 식품, 혼밥 혼술 1인 소비 시대 트렌드에 맞춰 다양하게 구성했습니다. 포항 농특산물은 영일만 친구, 수산물은 바다해 생선 선자를 붙여 해선생 브랜드로 정했습니다. 포항시는 지역에서 잡히고 가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 최초로 수산물 품질 인증제를 실시합니다. 품질은 포항시가 보증합니다. 앞으로 이 인정된 수산물이 여러 소비자들, 시내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대구, 서울과 같은 대도시 소비자들에게도 포항시 수산물 공동 브랜드 해선생을 부여받기 위해 이 과메기 생산업체는 자체적으로 해썹 인증을 받는가 하면 방사능 오염 수산물을 원천 차단하고 미세먼지 영향을 받지 않는 시설까지 갖춰 품질을 차별화했습니다. 이런 판매장이 앞으로 많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어민뿐만 아니고 제조 공장들이 모든 경제가 활성화되는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업 도시이면서도 그동안 관심 부족으로 생물 판매에 그쳤던 포항 수산물이 2차, 3차 가공으로 안동 간고등어나 안동 문어에 버금가는 부가가치를 높여나갈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울진군은 지역 출신으로 부산 경남권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을 위해 부산 행복연합기숙사와 협약을 맺고 20명이 생활할 수 있는 방을 확보했습니다. 부모나 본인이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기준에 따라 입사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한편 울진군 장학재단도 다음 달 25일까지 수도권 대학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서울에 있는 울진 학사 입사생을 모집합니다. 경주시가 역대 최대 규모인 보통교부세 4,01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지자체 재정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자체가 용도에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해 농업, 농촌 분야에서도 달라지는 법과 제도가 많습니다. 쌀 생산 조정제 규정이 변경되고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도 늘어났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식약처가 논란이 되고 있는 계란 산란일자 표기를 예정대로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갖고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장 고유 번호와 사육 조건을 나타내는 6자리에 다음 달부터는 산란일자 4자리가 추가돼 모두 10자리 숫자로 바뀌게 됩니다. 논에 다른 작물을 심을 경우 지원하는 쌀 생산 조정제에 휴경이 새로 추가돼 아무것도 재배하지 않아도 헥타르당 28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축산 계열 사업자에게 지급되던 살처분 보상금이 오는 7월부터는 계약 사육 농가에 직접 지급되고 닭과 오리 등 가금 농장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 대상 반경이 기존 500m에서 3km 이내로 확대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배추, 무, 당근, 호박, 파 등 5개 품목이 추가되고 영세 농가의 농업인 안전보험료 국고 지원 비율이 기존 50%에서 70%로 높아집니다. 또 대통령 직속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회가 발족해 새 중장기 정책 방향을 마련합니다. 농촌에 대한 사실상의 이제 대표하는 조직이죠. 대의기구고 심의기구고 대통령의 농업 정책을 자문하는 기관이 된데 지난해 마무리 짓지 못한 쌀 직불제 개편 논의가 새해 벽두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부터 쌀과 밭 직불제를 통합하고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주는 것이 핵심인데 올 한 해 농업계의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포스코가 스마트 센서와 안전 부품을 장착한 무선형 스마트 안전모를 개발해 현장 보급에 나섰습니다. 포항과 광양제철소에 50개를 배치해 시범 사용 중인데
LED 랜턴과 영상통화 등이 가능한 카메라와 이산화탄소 및 산소 감지 센터 등 7가지 기능을 장착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시민단체, 원자력 산업계와 의견 수렴 전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시민연대 등 8개 시민단체와 오는 17일에는 한수원과 한전기술 등 원자력 산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에는 원전 지진 안전성 강화와 원전 다수기 위험 규제 강화, 고준위 방패물 안전규제 체계 확립 등 11개 실행 방안이 포함돼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아파트가 학교 근처에 들어서면서 공사장 소음이나 먼지 조망권 등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공사장과 학교 거리가 200m 이내면 교육 환경 평가를 받도록 합니다. 그런데 경북의 상당수 아파트 공사 현장이 이 평가를 피해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최보규 기자입니다. 안동의 한 초등학교. 왼쪽에는 층수를 높여가는 아파트 공사장이, 반대편엔 최근 다 지어져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공사 현장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파트 공사장 사이에 학교가 끼인 겁니다. 학교 출입문 반경 50m 내에선 흡연이 금지이지만 공사장 인부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큰 차량들 뭉치 떨어뜨리고 이런 거 보니까 그쪽으로 지나가면은 좀 무섭겠다, 약간 위험하겠다 이런 거를 느낀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어디 학교 중간에 놔두고 양쪽 아파트를 짓는 게 공사 차량 계속 길 막고 애들은 길 피해 다니고 애들 학습권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아파트 공사장 옆 학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교내 통학로입니다. 이곳에서도 공사장 가림막은 훤히 보입니다. 학생들은 소음과 먼지 등 불편을 호소합니다. 뒤에 이제 지을 때도 엄청 시끄러웠는데 뒤에 짓고 나서 바로 앞에 짓는 게 시작돼가지고 이제 끝났는데 또 시끄럽구나. 이처럼 아파트가 학교 인근에 들어서면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2년 전 교육환경평가라는 안전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공사장 반경 200m 내에 학교가 있으면 공사 승인 전 교육환경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교육청에 제출하도록 한 겁니다. 건축행위가 했을 때 학생들에게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조라든지 통풍 조망 이런 쪽하고 통학 안전 그리고 대기 환경이라든지. 하지만 지난 2년 사이 경북에선 평가 대상 아파트 15곳의 절반 넘는 9곳이 교육환경평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북의 학교 옆 아파트들이 이 평가를 비껴갈 수 있었던 법적 미비점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최보규입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경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 요금 인상 건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올해 중순 요금 조정 검증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도는 인상안을 정해 각 시군에 전달하고 지자체별로 최종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앞서 버스운송사업조합 측은 현행 1,300원의 일반 시내버스 요금을 2,000원으로 1,700원의 좌석버스 요금을 2,500원으로 올려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영덕군으로부터 보조급을 받는 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시설장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자신의 장인에게 급여를 지급해왔다는 제보에 따라 영덕경찰서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영덕군은 자체 점검 결과 시설장 김모 씨가 지난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의 장인에게 3천여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고 이 가운데 1,100만 원을 지난해 10월 환수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설장 김 씨는 장인이 일정 기간 근무해온 것은 사실이고 다만 지난해에는 규정 시간에 맞춰 근무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제기돼 해당 급여를 나중에 돌려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 6도에서 8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바람의 세기는 어제보다 강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공기가 무난하겠고요. 경북 동해안에 내려진 건조특보는 오늘로 16일째 이어지겠습니다. 바짝 메마른 대기에 쉽게 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파도가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8도, 영덕 6도, 포항과 경주가 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가 되면서 구름이 걷히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8도, 독도 9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오후가 되면서 맑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요. 토요일에는 비나 눈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